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155 격리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예숙 간호사입니다. 박예근 간호사입니다. 오지연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황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155 격리병동은 중증 코로나 확진자가 주로 입원하는 곳이고 확진자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2020년 3월에 신설된 병동입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처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에 대한 무서움도 있었고 감염 환자를 잘 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자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레벨들을 입고 감염자 환자분들을 직접 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D를 입으면 우주복 입은 모양이어가지고 이게 몸집이 되게 둔하고 굉장히 여러 겹으로 돼 있고 두껍고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되게 편하게 할 일들인데 장갑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2개를 항상 끼고 있다 보니까 손놀림이 빠르지 못해서 즉각적으로 처치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땀이 많이 나요. 사우나에서 일하는 느낌. 레벨 D를 탈의하고 나올 때 보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더라고요. PAPR 같은 것을 이제 되는데 위잉하는 소리도 나고 또 소리도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좀 적응돼서 괜찮은데 처음 입었을 때는 진짜 너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답답한 보호구를 벗고 이제 샤워를 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근무를 하다 보면은 레벨 D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뭔가 죽거나 쪼그리고 앉을 때 찢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보호구 하나만 믿고 들어왔는데 이 보호구가 찢어진다는 거는 당황스럽죠. 혹시 감염이 되진 않을까? 나는 괜찮을까? 약간 머릿속이 멈췄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대한 빨리 데스크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보호구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고 그 선생님이 대처 방법들을 차분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나와가지고 탈의를 하고요. 새로 다시 입고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끼리 상황을 항상 공유하고 힘든 상황이 생기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자군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혈액내과 환자가 입원하기도 하고 정신과 환자가 입원하기도 하고 코로나 환자면은 모든 환자분들을 간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환자 질환에 대해서 새로 공부하고 새로 익숙해져야 되고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환자군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어떤 환자들이 확진되는지 그건 저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경증 환자도 있지만 중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환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 중환자실에 직접 4주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흔히 코비드19와 관련되어 있는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같은 진료과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진료과, 그 진료과의 특성에 맞춰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갔던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힘든 상황이면 분명 팀원들도 다 힘들거든요. 코로나 환경에서 노출돼서 확진자 간호를 한다는 게 모두 다 힘들어요. 팀원들이 많이 힘들고 할 때는 미인 대칭이라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거를 책에서 읽고 이걸 내가 한번 활용해야겠다 생각하고 활용을 했더니 좀 팀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힘들지만 그냥 웃으면서 일하게 되니까 서로 그런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환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질병에 대한 무서움도 있는데 격리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거나 전부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된 거고 불안감도 크고 본인이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을 시키진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되게 우울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먼저 요구하시지 않아도 필요한 게 있는지 아니면 힘든 데는 없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간호사들이 물어보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지 이런 과정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환자분이 회복돼가지고 2발로 걸어 나아가시는 걸 봤을 때 나의 간호가 환자분들에게 힘이 됐고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실 때 그 감사 편지를 써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고마웠다고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게 보람이 되는 그런 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병원이라는 곳이 그럴 수만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간호사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안 좋아질 때가 가장 심적으로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보호자분들도 뭐 안에 계신 환자분 만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감염병이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전파를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면회를 해드릴 수 없었던 게 조금 힘들었고 자기가 감염이 돼도 되니까 직접 들어가서 환자분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말에 대해서 100번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일이 바쁘고 힘든 거는 오히려 그 시간이 어떻게든 지나가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 상황이 조금 심적으로 힘들죠. 부모님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조심하라고 항상 하죠. 근무 시작 전에 오늘 또 조심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다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신랑이나 아이들은 레벨 D를 입고 코로나 확진자를 본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큰 병원에서 일하는 자랑스러운 딸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랑스러운 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2시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이제 잠에 들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저희 병동에서는 다른 시간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부터 저희 일상이 시작되거든요. 새로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간이고 확진자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환자분들한테 너 이 간호사 믿을 수 있는 간호사다. 나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간호사로 남고 싶어요. 동료들에게는 함께 일할 때 든든한 간호사로서 기억되고 싶고 좀 힘든 상황일 때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 간호사? 그러니까 환자나 동료 간호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들었지만 참아낼만 했다. 아산병원 간호사들이 정말 좋았다.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디선가는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은 직군의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나 이때를 기억했을 때 언젠가 이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서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 정말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은 마스크가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고 불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이런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코로나 확진자들도 줄어들고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더 힘든 상황이나 힘든 환자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어려운 상황을 서로 의논하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들 또 많이 견디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